아들에게 절을 한 황희정승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 황희정승의 아들이었던 황수신이라는 친구는 그는 젊고 팔팔한 나이에 어느 예쁜 기생에게 반해가지고 공부는 뒷전이고 기상집에 한번 들어갔다 매치시키고 하면서 그 생활에 빠져가서 활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황희정승은 그러한 아들을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이르고 꾸짖고 했지만 그 아들놈은 그 자리에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하고 또 했지만 여전히 기생집으로 몰래 달려가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김유신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어머니가 그 기생집에 미쳐가지고 매일 가니까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냐고 그런 바람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 무식 중에 거기까지 데려다놨 청관의 집 앞에까지 그 기생이었던 청관의 집 앞에까지 갖다 놨잖아요. 그 사랑하는 말을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애 말을 목을 쳐서 그러지 않으면 거기를 자꾸 그 기생집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참 지혜롭기로 유명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정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황희정승은. 하루는 의관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서 그 기생집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손님을 맞는 듯 아들에게 공손히 절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 아들 수신이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이렇게 묻자 황희정승은 내가 너를 자식으로 대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또 한 번 머리를 숙여 아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수신은 어찌할 뻔 모르고 당황하다가 그만 땅에 엎드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더는 것입니다. 그 후로 수신은 기생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바라던 과거에도 급제하고 평생 동안을 그 부모가 자기한테 죄를 해서까지 나를 교육시킨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나 깊잖아요. 마음 가슴을 울렸잖아요. 심금을 울려서 평생 동안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육아서적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전국에 있는 유명한 공부 잘한다는 최소한도 뭐 도에서 1등 한다거나 전국에서 1등 한다거나 뭐 최소 전 전교에서 1등 정도 하는 학생들 그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보니 이분들이 한결같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왕자도 아닌데 뭐 슈퍼 데디 같은 그 교육생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첫 번째 교사는 어머니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애한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애를 이 조그만 어린 갓난아기서부터 어린 애를 대할 때 걔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게.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아주 잘 이해하고 긍정을 해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애가 공부 못한다고 공부해라 강제로 해요.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왜 그 실패에다가 그 초치를 하고 이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고 탁 놔두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감아놓은 것만큼 가잖아요, 그게. 태엽을 잘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애가 철 모를 때 자꾸 최면을 걸듯이 애네한테 세뇌 교육하듯이 계속, 야, 공부 잘해라 할 게 아니라 공부하면, 야, 좋다. 공부할 때 칭찬해주고, 야, 너 책 보고 있구나. 이야, 큰 인물이 되려는가 보다. 또 얘가 책을 보려고 그러면, 야, 그 책 보고 본 내용이 뭐니? 해가지고 물어보고, 들어줘요, 또.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잘 리액션을 잘해줘가지고 잘 들어줘요. 그러면 애가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공부 잘하면 의사가 되면 봉급이, 선생님은 봉급이 200만 원이면 의사는 1000만 원을 받아.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변호사가 되면 어떻고 판사가 되면 어떻고 뭐 이런 얘기서부터, 뭐 돈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혼수도 다 병원 장가갈 때도 이제 저쪽 여자들 집에서 저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평생을 살면서 돈도 넉넉하게 벌고 지위도 높고 존경도 받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참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 놓으면, 굳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요. 그분들은, 야, 공부 너무 하지 말고 좀 쉬었다 해라. 요 정도만 하고 좀 쉬었다가 잠도 좀 자면서 해라. 오히려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에는.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감찬 장군 아시죠? 아마 우리 민족 전체 국민 중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강감찬 장군이 왜 그렇게 지위가 높아졌나요? 물론 지금 서울대 낙성대라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강감찬 장군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이 임신할 때 별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난 애예요. 그런데 낳고 보니 들창고에다가 까가잡잡하고 키도 작고 뭐 찌질이 같아. 애가, 강감찬이 조그맣잖아요. 못생기고. 서당에 보냈더니 코 질질 흘리면서 매일 조 터지면서 뭐 매일 과시만 받으면서 왕따 당하면서 와요. 근데 어느 날 딱 온 아들을 보니 한심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는, 야, 감찬아, 너는 별이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틀림없이 큰 정승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존댓말을 써주마. 그리고 서당이라는 곳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이야. 공부만 잘하면 잘생기든 못생기든 힘이 세든 약하든 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왕이다. 오늘서부터 이 애미도 같이 하자 하면서 서로 같이 천자문을 3개월 만에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니 천자문을 줄줄줄 다 외우면서 태니까 이 훈장님이 접장을 시켰어요. 훈장 밑에 접장이 있는 거 알죠? 동료들 중에 제일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처음에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게 접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때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어린 나이에 가르치고 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원래도 영특이 있겠죠, 강감찬 장군이. 강감찬 장군만큼 많은 일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존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 인격 존중. 이 대인관계의 황금률은 내가 해준 대로 내가 대접받게 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의 민주시민으로 완성된 인격체로 키워야 돼요. 그거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잘 키워놓으면 그 사람 나중에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존중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부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